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기관보고를 통해서 정부의 구조활동이나 대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이런 총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여당은 정권 보위에 급급했고 야당은 여당 앞에서 무기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눈을 돌려서 자구책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이자 국조특위위원이기도 한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국조특위 상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일단 정부의 그 총체적 무능을 확인했다. 특히 기관 보고에 대한 성과는 뭐 이렇게 요약이 됐지만 가족들이나 시민들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국회 무능만 확인했다. 이런 냉소가 좀 강한 편인데요. 이런 유가족들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때 그 아이들을 구할 국가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관통하는 국민들의 분노죠. 예. 정치가 그 분노를 대안으로 잘 조직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냉소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국회가 충분히 못했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국회가 성급히 결론을 내고 사태를 서둘러 끝내고 싶어하는 이런 세력이 인적 물적인 힘을 갖고 이 진상 규명하려고 하는 흐름을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국정조사의 역할은 검찰이 조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가, 각 기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지금까지 한 2주 동안은 국정조사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이 관련자를 강제로 소환하고 인신 구속을 통해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이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족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기대만큼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도 방해 요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새누리당의 비협조 이게 네.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고 정말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는 그 사건 자체로 우리 국민 수백 명의 우리 국민 특히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바닷물 속으로 수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오는지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한 축인 여당의 무관심을 넘어선 방해, 특히나 새누리당 신재철 위원장, 조원진 간사가 회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걸림돌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리고 가족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단이 모든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흡족할 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야당 국조특위위원들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또 인정하기도 했고 또 야당이 해경 녹취록이나 감사원 부실감사 등에 대해서 밝혀내는 성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예. 반면으로 여당이 무조건 사건의 본질을 선장, 선원, 해경의 초동 대처만으로 한정하고 또 해경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기만 일관함으로 해서 그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볼 때도 국정조사에서 참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기존의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긴 합니다만은 세월호 국조특위가 기관 보고나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앞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밝혀지지 않았던,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예. 초동 대처 상황에서 해경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대응을 했는가. 특히 이제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구조하러 간 해경의 1, 2, 3정, 그리고 헬기, 더구나 해군까지도 피해자 모두가 배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고 생각하고 구조 장비를 제대로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전파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예.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는데 해수부 장관은 구조 작업에 나가 있는 세 대 헬기 중에 한 대를 그 기름 넣는 척해서 오게 하고 그걸 타고 간 일도 있고, 해경청장은 구조 작업에 들어가야 될 헬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구조 작업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당일날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 한명을 통해서 100통화 넘게 통화된 내역, 그리고 청와대가 이 100통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각 기관과 통화된 내용,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바라봤던, 청와대가 중요했던 청와대는 중요한 모든 정보가 모아지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드려서 대통령 지시하면 그것을 전파하고, 예. 전파된 내용이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대통령 보좌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파되는 속도가 청와대는 YTN을 통해서 봤고요. 지시한 시간도 1시간, 처음에 신고한 것으로부터 1시간 8분 지난 10시에 알아들었고, 대통령 첫 지시가 10시 15분인데 1시간 23분 만에. 그러니까 배가 거의 다 쓰러진 시점까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날 4시 반까지 청와대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고, 오후 5시 넘어서 대통령이 중대본 갈 때까지 대통령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게 됐죠. 예. 특별히 가족들 입장에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게, 네. 야당이 청와대 관련 자료 제출력으로 여러 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대부분 안 한 상태인데요. 네. 이렇게 청와대가 나오면 딱히 대응할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그게 국정조사가 이 수사권 같은 걸 갖고 있지 못해서요. 지금 청와대는 저희가 요청한 100건이 넘는 자료 중에서 10건 자료 제출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료만 제출했는데, 예. 그건 정말 청와대가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자료만 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했는데, 국정조사가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수차례 야당 쪽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기하는 문제인데, 예. 이 처벌하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게 문제인데. 단지 이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그 의미가 그 자체로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보고 있는 것이기 되므로 국민들이 그 자체를 판단해 주시고요. 국정조사가 이렇게 하면서 이 책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방향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정부기관이 특히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는 것은, 예. 지금 유가족이 말씀하고 계시는 새로운 진상규명위원회에 유가족 요구대로 수사권을 제대로 줘서 청와대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역할을 유가족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위원회, 거기서 더 밝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국조특위 일정 중에 이제 추가적인 현장 조사 그리고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주목할 부분이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항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실지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4일부터 증인 신문하는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예. 지금까지 이제 기관 보고를 통해서 기관에 있는 증인들, 그분들을 다 부른 거거든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꼭 나와야 될 분들, 해경청장이나 또 저 이제 비서실장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꼭 필요한 기관 직원들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구속되어 있는 선원들,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잘 파악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분들을 다 불러서 청문할 생각이고요.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문서 검증, 기관 검증,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그 위원회 소위를 통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예. 소위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되지 않으면 그 뭐 지난번에 했던 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 이런 조사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한 가지 또 지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그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세월호 지금 국민대책이나 유가족들은 특별법 입법 청원을 한 상태고요. 오늘 가족들 한 20여 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놓고 본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좀 충분히 특별법에 반영하자 거기에 동의하신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합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새누리당을 좀 설득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가족들 입장이 그래도 최대한 좀 반영돼야 된다는 게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저희는 저희들이 낸 법이 있고 새누리당도 법을 내고 가족들도 법을 냈는데 저희들이 낸 법과 가족들이 낸 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충분히 수용하자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여야 가족 3자 협의체 구성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그 특별법에 담은 핵심 내용 중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담아내기 위한 그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가족들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 생각이고요. 예. 새누리당은 여기에 협조를 안 하고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국정조사는 정말 무슨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내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랄까요. 그 탐욕스러운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었고 그것이 만들어낸 그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게 국민적 요구고 저는 새누리당이 이런 국민적 요구를 잘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고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야당인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을 최대한 압박도 하고 또 사정도 해보고 또 정 안 되면 저희들도 가족들이 요구하는 또 그렇게 단식 이런 것까지 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들도 그런데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런 압박 수단까지 동원할 테지만 그 이전에 이런 국민적 요구를 새누리당이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조류독감이나 이런 단순한 사고 정도로 인식해서는 절대로 새누리당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그걸 몰라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문제는 새누리당이 특별법 통과에 끝까지 비협조적이어서 이게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된다면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 건지 이건데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이 세월호 참사 그리고 유가족들의 요구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요구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 여기에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가 개조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은 우리나라 근본과 뿌리에 닿아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든 수단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예. 네. 국회 일정의 보이콧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번 참사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국가의 근본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참사의 근본을 밝히는 일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에 반대를 하면 그런 세력들과는 국정을 같이 논의하기가 어렵겠죠. 예. 한 가지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뭐 특검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가지고 뭐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 여부도 좀 논의가 됐었고요. 또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지 말지도 야당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정기국회라는 게 이제 9월부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뭐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를 고려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뭐 충분히 이 청취자들께서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단계에서 뭐를 어떻게 행동하겠다. 지금 이렇게 와 있는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요. 단지, 저희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이 모여져 있는 것이 국회라고 하는 생각을 명백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당초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처리 시한이 16일입니다. 오늘이 네. 벌써 7월 14일이고요. 어떻게 이 시한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가능하지 않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예. 그 유족들이 특별히 특별법 제정에서 여야 또 가족 3자 협의체 구성 이거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그 조사위의 수사권이라든가 뭐 기소권도 당연히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법에 명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조원진 의원 배제 문제도 가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여당 쪽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요구를 했죠. 근데 수용하고 있지 않아서. 예. 마지막 날, 국정조사 마지막 날, 지난 금요일 날, 결국 국정조사가 파행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앞에서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에 담겨진 내용도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예. 그거 없이는 뭐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한 발도 나가기 어려울 거고요. 특히나, 조원진 간사의 발언, 그거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쭉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해요. 그건 당연하죠. 이 정보가 모이는 곳과 지시하는 곳은 이것은 한 덩어리 문제인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강변을 하다 보니까 조원진 간사가 AI가 발생해도 대통령이 책임지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그 희생자들을 이 조류에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정부의 책임 이것을 조류 독감에 비교하는지 이건 그분들 그 조원진 간사의 머릿속에는 이 세월호 참사가 어떤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증인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위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이 항의를 했는데요. 재판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왜 유가족이 항의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것을 재판부가 수용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진정시키고 그 재판을 속개하거든요. 근데 그분을 내쫓아버렸어요. 이 국정조사가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진상규명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데 유가족을 쫓아내고 무슨 국정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 심재철 위원장한테 보여진 유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떼쓰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 조원진 간사의 머릿속과 심재철 위원장의 머릿속이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정말 이 정부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진상규명할 생각이 전혀 없고 단순한 사고 정도, 유가족은 떼나 쓰는 사람들 이런 정도 인식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겠는가. 그게 유가족들의 판단이고 저희들의 또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을 통해서 그 여당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로서는 진상규명이 안 됩니다. 예. 결국 새누리당은 진상규명할 생각이 없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때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분들 국정조사 특위에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정말로 진상조사에 접근할 수 있는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드는데 협조할 것을 요구드리고 저희들도 그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 최대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들은 뭐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이 국조특위라든가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좀 더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 특위 활동 그리고 특별법 통과 과정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기도 한 우원식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